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어제 탄핵이 됐죠. 192표. 의결 정족수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판단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어받았죠,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려 18글자. 뭐 사실상 또 국무총리 대행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5가지. 근데 이제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지 않았다. 법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체 없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체 없이 하지 않은 거는 맞죠. 그러나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시킬 만한 사유냐? 그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걸 보면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런 대목이고요. 그거 빼놓고서는 아무런 팩트가 없다. 제가 어저께 팩트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때 일어난 일과 총리 때 일어난 일이 5가지 중에 반반씩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적 200명이 아니면 가결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결이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적 151명이 의결 정족수라고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헌재로 넘어간 상태다. 물론 뭐 헌재에서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헌재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국정이 마비되는데 헌재 재판관 임명 3명 하는 게 국정 마비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게 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그건 헌재가 결정할 일이고요. 자, 지난 26일 한덕수 대행 탄핵 직전이죠. 긴급히 소집된 집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따박따박 탄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뿐만 아니고 최상목에 대해서도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제 그 한덕수 대행 탄핵 이후에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어받았습니다. 어제. 물론 조승래 대변인의 이 서면 브리핑에 시한은 없습니다. 헌재재판관 즉시 임명. 그 다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 2가지를 요구한 거죠. 헌재재판관 즉시 임명? 과연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설특검 추천 의뢰, 후보자 추천 의뢰. 이거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어제 저녁에 이어받았으니까 지체 없이라고 하면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해야 될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오늘 토요일이죠. 그러면 일요일 내일 지나고 30일과 31일 아마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한덕수 탄핵을 밀어붙였던 이유, 언론 보도를 보면 최상목이 한덕수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특히 지난번에 그 감액만 된 예산안을 국회에서 확정했을 때 그거 집행하겠다라고 비교적 고분고분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거는 예산안 집행이고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집행을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추경을 하고 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제가 전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이 탄핵되기 전 주변에, 제가 그것도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 이렇게 진반 농반으로 얘기를 했다. 아마 이거 전달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 각오는 뭐냐? 한덕수 대행이 나는 지금 탄핵을 각오하고 나의 일을 하고 이 위기를 수습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나 곧 탄핵하게 생겼는데 나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각오로 나 일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당신한테 곧 넘어갈 테니까 그런 각오로 임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각오를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전하라고 얘기했던 거는 탄핵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제 탄핵 후에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언론에 표현된 거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 얘기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현안에 대한 당부를 했을 겁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일반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본인의 입장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왜냐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또 야당의 파상공세,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저 파상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 나름의, 본인이 공직생활을 44년을 했고요. 중간에 10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만 놓고 보면 44년입니다. 197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더군요. 44년간의 공직생활로서 보고 느낀 노하우를 짤막하게 아마 전달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죠. 어제 그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이후에 대국민 서면 담화를 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외에 다른 분야를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트 경제관료입니다. 그런데 경제관료로서 승승장구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었는데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최상목이라는 비서관을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다라고 봤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아니죠, 최순실 국정농단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직도 없었다는 거죠. 와신 상담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후에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한적이다. 헌재재판관 임명 어떻게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
그러면 경제 외에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정무적 현안 잘 모를 겁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저희처럼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약간 고민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라는 거는 각 진영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입니다. 이걸 조화롭게 더군다나 자기 소신대로 이끌어가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내는 게 정치입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낼 수 없으면 그 정치는 실패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고요. 전문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누구에 의존할까요? 누구에 의존할까?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한덕수 전 대행과의 독대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체로 보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말을 따를 수는 없고 아마 윤석열 정부의 정무팀, 그게 뭐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정무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인연을 맺은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활발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무팀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진영의 사고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한다고 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래가 활짝 열릴까요?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부 5년간 야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수사를 받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소통하는 윤석열 정부 정무팀이 그런 조언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한덕수 대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뭐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덮어 씌워서 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주재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엄도 반대했고요. 뭘 가지고 탄핵 사유를 쓸 것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창작을 해내겠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뭐 헌법을 위반했고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부가 아니고요. 좀 심사숙고하겠다. 언제까지? 과거 선례 같은 걸 해서 연구하겠다. 그러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연구하고 고민한, 나 잘 몰라서 연구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거부해? 아니, 거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논란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고 거부권 행사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일반 특검에?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 거부권 행사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판단인데. 그리고 그 안에 우연적 요소가 있어서 거부했다는데.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탄핵은 해야 될 텐데 사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소설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래도 소설 써서 또 국회에서 워낙 압도적 다수니까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헌재에 계속 쌓이죠. 헌재에서 아마 의견 차이가 있을 거요. 왜냐하면 국정마비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정마비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헌재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대목이고, 어찌됐든 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대단히 많고, 그 중에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정무적 판단,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